매달 무료로 하면 제일 타격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죠. 홀포장은 귀차니즘을 감수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때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달 이게 잡힐 거고, 홀포장은 홀포장대로 이제 잡힙니다. 이걸 하면 9.8%가 더 남기 때문에 9.8% 깎아주면 돼. 그죠? 이렇게 되면 이번에 바뀌는 그런 배달 시스템이 아마 적응이 될 거예요. 건물주들이 지금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다 그런 애들이 물갈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이제 배민이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장난질이죠. 매달 무료로 하면 제일 타격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영업 시장에. 점주님들? 그러니까 점주님들은 원래 1차 피해를 받고, 네. 근데 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오프라인 상권 사람들이에요. 왜냐? 사람은 제때에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배달비를 없애서 시켜 먹는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프라인 귀찮아서 안 가. 배달의 가장 좋은 건 귀차니즘. 집에서 갖고 온다. 근데 갖고 오는데 배달비를 안 내도 돼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 상권에 대한 사람들이 1차 피해가 가장 크고, 2차 피해는 배달 전문점, 배달만 하는 전문점들이 크고, 이제 3차 피해는 이제 소비자들이 되겠죠.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그렇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건들은 더 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홀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홀포장은 귀차니즘을 감수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돼요. 직접 와서 포장하고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죠? 파격적이어야 되겠죠. 네. 파격적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만족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여기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만 만들거나 이슈를 만들거나, 그 부분을 생각하고 홀 포장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제는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집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시켜 먹겠다, 이거를 타파해줘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홀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약간 디테일하게 갑니다.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1주차에 뭐 무슨 요일에서 무슨 요일은 무슨 행사를 한다. 2주차도 뭐 그러니까 차수별로 주마다 행사를 다 때려요. 이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주마다 해서 소비자들한테 홀에 대한 혜택을 더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새우 토핑을 더 준다거나 가격을 뭐 10%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집어넣는 건 공식을 만드는 거고, 그 공식에서 확산을 시켜줘. 이 공식으로 이제 매장을 하는데 이 공식을 알아, 혜택을 받아 라는 것들을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1, 3, 4주차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고정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DB,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동의서를 다 받고 진행해서 그런 DB를 계속적으로 주마다 이렇게 편성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인스타나 네이버나 뭐 당근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가 들어갑니다. 홀 포장을 이용하는. 거기서 플러스 자사 앱, 요거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도 같이 자사 앱으로 시키면 배달비도 공짜인데 쿠폰이나 뭐 이런 등급제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해봤자 별로 판매율이 안 일어납니다. 전체 100% 중에 뭐 3%, 그래서 5%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3에서 5%도 주문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귀차니즘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는 요소를 하나 만든 거고, 여기서도 회원제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배달비를 똑같이 해도 9.8%라는 돈이 더 남아요. 그죠? 네. 왜냐면 6.8%, 3.3%니까 이걸 하면 9.8%가 더 남기 때문에 9.8% 깎아주면 돼.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 이 귀차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홀 포장 자사앱에는 좀 더 이제 혜택을 좀 더 주고, 아니면 음식 가격이 좀 낮다거나, 홀 포장에는 별도의 수익률을 활성화되어 있는 걸 다시 홀 포장에 집어넣어서 이런 주마다 계획이 들어가서 그걸 확산하는 비용을 써서 이제 안착시킨다라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달 이게 잡힐 거고, 홀 포장은 홀 포장대로 이제 잡힙니다. 잡히고 이제 뭐 신메뉴나 기획적으로 치면서 저희는 뭐 샵인샵, 전용 샵인샵을 또 하나 만들어서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익성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그 저기 바뀌는 그런 시스템, 배달 시스템이 아마 적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흑백 뭐 요리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식업에 대한 붐이 또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다이닝 하는 쪽에서 붐이 많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출연자가 나온 곳, 사람들이 그쪽에 못 가는 사람들은 그 비슷한 음식을 내 집 주변에서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가서 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식업에 대한 하나의 트렌드가 또 이제 형성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경기가, 민생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 빨리 줄어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이슈성이 된다는 건 좋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준비를 해놔야 수익성도 하면서 판매율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패스트푸드점을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 기준으로 좀 합니다. 좀 이런 설명을. 그래서 이제 겨울까지는 이제 매출 방어를 좀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매출이 쭉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서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DM이나 이런 것들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답변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좀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주시면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좀 상담해드리고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는 거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있나요? 궁금한 게,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가격 이중제, 가격을 다르게 하고 대표님 말씀해주신 처럼 홀 포장, 자사앱이 이제 더 활성화되면 어쨌든 배민은 점점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배민이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장난질이죠. 예를 들어서 배달을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맞춰놨으면 이제 거기서 돈을 더 꼴가먹으려고 시스템을 만들겠지. 배달의 수입률은 두 가지야. 첫 번째로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수수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수료 자체를 판매율을 또 더 높여야 되겠지. 판매율이 높아지고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퍼센테이지로 들고 가는 그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프로모션 치면서 뭐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걱정하는 건 나는 그렇게 보거든. 이제 가격 이중제로 하면 네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전체 국민에 대한 소비는 줄어든단 말이야. 배달 전체 매출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지. 네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 혹한기 혹석이 바깥에 도저히 나가기 힘든 사람들은 돈을 2,000원, 3,000원을 더 내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뭐 예를 들어서 우버가 들어와서 뭐 하나의 혁신적인 그런 거 하나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 이번 계기도 쿠팡이 새로운 혁신적인 시스템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 바뀐 거잖아.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게 또 하나 나오지 않는 한은 내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배민이 없어진다거나 네. 이제 일반 배민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뭐 나머지적인 부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배달을 사실 배달비가 없다는 건 내 집을 홀에서 먹는 것처럼 만든 거잖아.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는 배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화를 시킨다거나 집에서도 내가 안 나가도 배달기사가 다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계속 넣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밀키트를 사서 넣어준다거나 배달의 민족이잖아. 음식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그냥 배달의 민족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통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요즘에 꽃이나 뭐 갤럭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식자재도 뭐 이런 지역별로 해갖고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진행이 되겠지.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그 쿠팡 플레이어들이 뭐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 같이 이용해라 라는 형식으로 하나의 그 희생이 됐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걸 귀차니즘을 내 집에서 홀을 이용하는 것처럼 한 것을 뚫어야 돼. 고깃집, 그 다음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술집 이런 것들은 고깃집 이거 다 구워서 맛이 없잖아. 가서 먹는 게 맞아요. 확실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이 40% 구간대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형성이 될 것 같아. 얼마나 이 내 안방을 홀처럼 만드는 그 배달 시스템 귀차니즘을 어떻게 이거 뚫게 만드느냐가 핵심이고 그리고 상권도 굉장히 더 중요해졌지. 상권 자체도. 네. 배달의 민족이 커져서 이제 그 건물주들이 좀 좋아졌어. 왜냐면은 저비용에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근데 건물주들이 지금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다 그런 애들이 물갈이가 되고 있으니까 건물주들이 지방에 이제 좀 월세가 낮은 이런 것들은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재료 가격도 안정화시켜야 돼. 규모의 경제화도 돼야 돼. 이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힘들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맞추면 돼. 다음 화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형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또 좀 민감한 부분 뭐 직원들이 계속 왜 나가냐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떻게 장사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의 소재를 갖고 와서 이제 다뤄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 소재로 인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또 같이 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